오늘은 IT 기술을 통해 패션 산업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국내 최초로 패션 디자인에 인공지능을 결합한 딥테크 스타트업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션 테크 기업들 계속 보고 있는 이 두 번째 기업은 AI를 활용한 딥테크 기업으로서 좀 더 흥미롭습니다. 네. 평가 기준은 어떻습니까? 네, 평가 기준은 아무래도 딥테크 기업이다 보니까 기술성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보려고 하고요. 더불어서 시장성하고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주인공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 패션 디자이너를 개발해서 패션 업계의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디자이노블의 신기영 대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내 패션 브랜드와 함께 인공지능이 디자인한 티셔츠를 최초로 선보여서 패션 업계에 큰 반향을 불러오셨고요. 현재 다양한 패션 기업들과 협업을 하면서 패션 AI 영역을 개척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또 포스코의 아이디어 마켓플레이스에서도 최우수 스타트업으로 선정이 되셨는데요. 디자이너블 어떤 회사입니까? 네, 저희는 포항공대 선 후배들이 연구실에서 시작하게 된 창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엔 딥러닝 기술을 어디에 접목을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의료 여러 가지 분야 다르게 패션은 1,000원짜리를 10만 원에도 파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가가치가 큰 영역에 AI가 접목되면 많은 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기술을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고 첫 회사, 두 회사 이렇게 고객사가 생기면서 패션 AI로서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게 된 그런 회사입니다. 이 IT 기술 패션 분야에 접목해서 창업하게 된 계기가 정말 궁금한데요. 어떤 가능성을 보신 겁니까? 이 공동 창업자 3명이 같이 밥도 먹고 저녁에 맥주도 한잔하고 하면서 옷 좀 잘 입어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맨날 핀잔 듣는 사람이 있고 이랬어요. 저도 핀잔 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옷을 누가 추천해주고 그걸 떠나서 아예 누가 옷을 그려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면 고객도 디자이너도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하게 분류하거나 분석하는 형태의 딥러닝 기술만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진짜 디자인을 생성을 해낼 수 있는 기술이 생겼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이 기술을 쓰지라고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패션에 한번 해보면 기회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패션 브랜드와 협업한 국내 최초의 인공지능 티셔츠, 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었는지가 좀 궁금해요.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처음 저희가 이런 기술이 있습니다. 패션 AI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굉장히 보수적이시고 아니면 이해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어려워하셔서 전달이 잘 안 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신흥 브랜드였던 이제 S 브랜드 대표님 또는 브랜드 디자이너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셨고 한번 봅시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그때 매해 만들어야 되는 캐릭터들이 있거든요. 여긴 디노라고 하는 공룡이었는데 이 공룡을 어떻게 바꿔야 올해는 또 새롭고 사람들이 좋아할까는 AI가 찾아줄 수 있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고 33만 개 이미지를 막 학습을 시켜서 이 공룡에 어울리는 스타일들을 찾아오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찾아와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실제로 디자이너가 하듯이 공룡을 바꿔보고 그 결과물을 보여드리면서 이건 어때요? 이건 어때요? 그럼 디자이너분께서는 소재에 어울리니까 이건 채택. 이거는 우리 이번 시즌 컨셉하고는 안 맞으니까 일단 보류. 이렇게 필터링하는 과정을 거치고 이 이터레이션 주고받고가 계속 반복되면서 최종 디자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AI와 사람 디자이너가 서로 피드백을 주는 협업 과정을 통해서 옷이 만들어진 건데요. 여기에 들어간 디자이너블만의 핵심 기술이 좀 궁금합니다. 패션에 특화된 AI인 만큼 어떤 차별화된 기능을 제공합니까? 그 옷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형태랑 색상 이런 것이 모두 다양하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가 분류하는 거는 괜찮았는데 생성을 하다 보니까 팔이 민소매도 있고 긴 팔까지 있다 보니까 중간까지 있다가 끊겼다 다시 소매만 있는 옷도 나오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잡는 게 저희 기술력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옷 자체의 어떤 구조, 또 브랜드나 가격, 색상에 따른 이 하이어러키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패션 맵이라고 부르는 걸 처음 만들게 되었고요. 이 패션 맵 안에서 다시 AI가 새로운 디자인을 창조하거나 이미지를 분석하거나 분류하거나 소재를 찾거나 하는 형태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인공지능 하면은 기존의 학습 데이터를 학습을 해가지고 뭔가 예측하는 개념이 포함되잖아요. 분명히 우리도 패션 업계이긴 하지만은 어떤 데이터 기반의 예측 기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기능이 가지고 계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일단은 있습니다.
기대하시는 거랑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패션이 저희가 예측이 가능한 이유는 가령 우리가 이렇게 긴 팔에 자켓까지 입고 있는데 실제로 패션 회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내년 봄, 여름 옷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들이 현 시점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내년 시즌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사실은 패션 회사들이 마음을 먹고 상위 업체들이 이번 시즌은 이런 걸로 하겠다라고 하면 사실 그걸 예측할 힘까지는 없거든요. 그래서 예측이라는 게 정말 미래를 내다본다라기보다는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걸 맞추고 그 변화에 반보 앞서는 정도의 예측 기능들이 있고 그걸 또 사람들이 잘 활용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건 물론이고 또 인기 있을 법한 디자인을 예측해 주니까 사실 패션 기업들이 상당히 좋아할 것 같은데요. 기존에 같이 협업하셨던 그 디자이너들 반응이 어떤지도 좀 궁금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던 일을 인공지능이 할 때 효율성 부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뒤에부터 답변을 드리면 사람들이 예전에는 자료를 다 찾아보고 스크랩하고 누구 핸드폰엔 저장돼 있는데 누구 핸드폰엔 저장이 안 돼 있고 회의할 때는 그래서 덕지덕지 인쇄해서 이 보드에 붙여서 들고 들어가고 보는 사람은 사실 저 사람 머릿속에 어떤 디자인이 있는지를 알 수 없고 이런 게 문제였는데 저희는 한 번에 디자인까지 정말 생성을 해서 보여드리게 되니까 이 커뮤니케이션에서의 굉장히 이제 비용이 절감되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게 내가 좋다고 생각해요가 아니고 데이터를 봤더니 이번 시즌에 이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많은 브랜드들에서 이런 상품들, 이런 컬러들, 이런 소재들이, 이런 트림들, 모양이 나오고 있습니다라고 근거랑 같이 가니까 아무래도 더 좋아하시고 활용하실 때도 편하신 것 같습니다. 사람 손이 많은 패션 분야에 AI가 정말로 생산성 혁신 또 뭐 좀 더 창조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낼 것 같다는 기대감이 상당히 큽니다. 그럼 성과 확장성을 위주로 좀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패션 업계와의 다양한 협업을 하고 계시는데 협업에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공유해 주시죠. 가장 처음 그리고 잘 알려져 있는 사례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후드티를 함께 제작했던 사례였는데요. 감사하게도 또 잘 도와주시고 서로 협업을 잘 해주셔서 이제 소량의 가장 작은 사이즈, 큰 사이즈 소량을 제외하고는 모두 완판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들을 보고 또 다른 브랜드에서도 문의를 주셔서 이제 뭐 수영복이라든가 일상복, 캐주얼 브랜드 또는 우리가 백화점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브랜드들에서도 현재 협업이 진행 중에 있고 아마 다음 시즌 또 그 다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걸쳐서 새로운 상품들을 계속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전통적인 패션 브랜드들도 중요하지만 이 속도 면에서는 우리나라 특히 동대문 중심의 온라인 브랜드들도 굉장히 경쟁력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하고 협업을 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 하나는 주로 이분들이 물건을 싸게 파세요. 싸게 팔고 빨리 치우고 이런 거 익숙하신 분들이신데 이 브랜드에 이런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 이 스타일의 가령 드레스를 만들면 파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들의 기존 직관과 경험에 반하다 보니까 자꾸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저희 돈을 내고 찍을 테니까 대신 팔리면은 그 수익을 저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했었는데 실제로 평균 2만 원, 3만 원에 파시는 회사에서 8만 원짜리 드레스들이 팔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그분들은 데이터가 정말 AI가 믿을만 하구나 생각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는 조금 생각이 달랐던 게 처음에는 패션을 만들고 유통하는 일은 저희 본연의 기술력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거리를 두고 잘하는 회사들과 협업을 했던 것인데 이제 이렇게 자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직접 해봐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최근엔 이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브랜드들하고 또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궁금한 게 사람 디자이너와 협업하지 않은 오로지 AI가 독자적으로 디자인한 옷도 만들어질 수가 있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이런 제품 출시할 계획도 있으십니까? 네, 머지않은 미래에 만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AI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섬세한 패션 분야라는 게 섬세한 분야이기 때문에 똑같이 AI가 디자인을 했어도 마지막 이 핏감을 잡아주는 과정에선 반드시 사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과 계속 협업하는 형태의 AI로서 다만 데이터 기반의 AI가 제시한 수많은 것들을 보고 더 안정적인, 더 예측 가능했던 형태의 옷들을 더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공정에 이제 사람의 관여가 필요하다고 하셨지만은 약간 관여하더라도 일자리가 줄어들 텐데 일자리 관점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계를 진짜 딥러닝, AI를 전공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컴퓨터를 좀 다르게 보고 있거든요. 가령 시킨 일만 수동적으로 할 수 있는 패시브 AI. 사람이 뭔가 시키긴 했는데 창조적으로 결과물을 가져오는 이게 생성적 제너러티브 AI. 이 다음 단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원하는 걸 가져오는 인투이티브, 직관적 AI라는 게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 2단계 정도에 저희가 현재 위치해 있고 3단계를 갈 때까지 사실은 시간이 많이 걸릴까라는 생각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형태로 이 비즈니스를 풀어가느냐가 사실 일자리 문제랑 연결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언젠가 하나씩 대체는 될 수 있지만 다 없어지진 않을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들이 계속 생길 거예요. 가령 지금 같은 경우에도 정통적인 패션 사이클에서는 핏 잡아주시거나 패턴 잡아주시는 선생님이 필요하지만 저희 AI단에서 보면은 애당초 이 옷을 뭐라고 분류할 것인가에 대한 사람들이 컴퓨터를 가르쳐주는 학습의 영역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일자리의 수 자체는 오히려 증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걸 듣고 보니까 앞으로 궁극적인 비즈니스를 어떻게 확장해 나가실지가 상당히 궁금해지고요. 또 가지고 계신 그 기술력이 국내 아니라 해외에서도 활용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해외 진출에 대한 계획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AI 기술을 어떤 디자인, 컨텐츠를 창조할 수 있는 형태로는 계속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옷에서 시작했지만 특히 여성복에서 시작했지만 액세서리나 가방같이 분야를 확장하는 형태로도 기술은 발전하고 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패션 자체에서도 중국이나 미국의 형태로 이제 중국, 아시아, 다음 미국 형태로 이렇게 확장하는 것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최종 평가를 해볼 시간인데요. 김 대표님, 투자 라운드는 어떤 라운드로 보십니까? 투자 라운드는 B 라운드로 보여집니다. 네, 그럼 최종 밸류에이션 얼마입니까? 밸류에이션은 약 200억 정도 예상됩니다. 네, 어떤 기준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우선 가지고 계시는 기술력에 대한 가치 부분이 가장 컸었던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시장에 접목했을 때의 예상되는 매출이라든지 또 매출 처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한 200억 정도로 예상이 갔습니다. 네, 정말 장기적으로는 뭐 유니클로 이런 브랜드들을 떨게 하는 그런 전 사업 모델이 아닌가 싶은데요. 신 대표님, 오늘 평가 들으신 소감과 앞으로의 목표와 계획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직 가는 여정 중에 있는데 좋게 봐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또 실제로 대한민국이 패션 세계 3대 제조 클러스터 동대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AI 기술과 이런 제조 역량이 합쳐져서 이제 다음 한국의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인공지능을 통해서 패션업계 한 획을 긋는 전 세계 정말 디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스타트업으로 성장하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